오늘 해야 되는 수업은 운동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건 힘이 뭐죠? 힘? 그 역학에서 얘기하는 힘은 보통 F라고 쓰죠. 그리고 힘의 종류들은 되게 많아요. 전번에 배웠던 우리 뭐 배웠었어요? 만유인력 배웠었죠. 그리고 그 만유인력으로 만약에 천체가 그 어떤 물체에게 작용을 한다면 그거는 중력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마찰력도 배웠어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용철에 작용하는 용철이 나오면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탄성력이 있어요. 뒤쪽에 이제 뭐 다른 힘들이 있는데 역학에서는 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왕 이제 하는 김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치에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력은 mg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g는 뭐였었어요? 중력 가속도였죠? 보통 9.8인데 계산하기 조금 지저분하면 10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찰력은 모든 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찰력 중에 정지 마찰력은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도 이제 마찰력, 그 최대형지 마찰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수직 항력인 면을 두르는 힘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작용이라고 그랬어요. 탄성력은 탄성 계수하고 탄성 계수 K 하고 변화된 길이를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저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런 힘들은 물체에 작용했을 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찌그러진다든가 이런 거 있죠.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또 뭐였어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속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벡터 값인데 우리 벡터하고 스칼라 있었죠?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것이 벡터 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속도는 빠르기와 그리고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힘을 줘서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방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경우는 언제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자,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방향이 이거라고 합시다. 운동하고 있는데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쪽으로 당겨졌어요. 뒤로 가고 있는데 뒤쪽으로 밀어졌어요. 자, 이렇게 힘의 방향하고 자, 누구의 방향? 이동 방향, 운동 방향 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면 빠르기는 증가할 거예요. 반면에 지금 내가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동 방향이 이쪽이에요. 힘을 반대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기는 느려지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느려지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멈추고 나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변하니까 운동 방향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힘을 운동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자, 이동 방향,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쪽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런데 힘을 만약에 이동 방향하고 수직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물체에게 일을 해주지 않는다. 자,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다 뭘 곱했어요? 자, 원래는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었죠. 자, 이게 누구의 방향이에요? 자, 이동 방향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곱하기 보통 이렇게 쓰죠. F, S, 코사인 세타. 두 아이의 방향을 힘과 이동거리가 어떤 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이렇게 90도라면 코사인 90도가 되는데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면 일을 해주지 않아요. 힘이 저 물체에게 일을 해주지 않아요. 일이라는 건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제 일을 받아서 어떤 물체가 그거를 축적해 뒀다면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겠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일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자, 누구의 변화도 없어요? 에너지의 변화도 없을 거야. 그렇다면 자, 이것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 속도의 변화도 0이다. 속력, 빠르기의 변화는 0이다. 참고로 일은 스칼라 값이에요.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방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아이는 일이 0이기 때문에 물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변하느냐?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밑으로 잡아당기면 물체가 조금 변하겠죠. 뭐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자, 이 물체에게 힘을 가했더니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힘 혹은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해주게 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 계속 물체에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물체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수직으로 당겨놓고 또 수직으로 당겨놓으니까 물체가 계속 이렇게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는 변하지 않는데 수직으로 당겼으니까 계속 이렇게 방향이 변해서 결국에 이 물체는 뭘 하게 돼요? 계속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물체는 원운동하게 될 거예요. 이 물체를 원운동시키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회전하는 물체에게 계속 수직으로 작용을 하면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힘이 물체에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모양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건 탄성력 쪽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속도라는 건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이 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으로 작용한다면 그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다면 얘는 원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힘을 받아서
자, 물체에게 적용할 때는 운동 법칙이라는 거를 가지고 물체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운동 법칙에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서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자, 운동 법칙 세 가지.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첫 번째 제1법칙 누가 있을까요? 예, 관성의 법칙이에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제1법칙입니다. 우리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수요일 날까지 연장돼 가지고 내일까지죠.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은 초급 과정 같은 경우 이런 거 물어보게 될 거예요. 이게 몇 법칙이냐? 혹은 어떤 상황을 주고 이건 운동의 몇 법칙으로 설명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예요.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조금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것만 집중을 하면 그 오늘 이야기들, 오늘 수업하는 이야기들은 다시 이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성의 법칙하고 힘과 가속도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그 운동 법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뭐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 트럭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쪽이 1번이에요. 1번. 자, 자동차 1번 쪽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먼저 보세요. 자, 밑에하고 위하고는 차가 뭐가 다르냐면 위쪽 트럭은 여기가 그 물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마찰이 아주 큰 곳이에요. 그리고 뭐 물체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트럭이 움직이고 있을 때 트럭을 제가 그릴 때 동일한 간격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자, 이걸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1분 간격으로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트럭이 움직인 거리는 자, 일정해요. 자,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방향도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요거를 구체적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속력은 뭐였어요? 스칼라 값이에요. 빠르기만 있어요. 스칼라 값이에요. 자, 반면에 방향까지 있는 게 뭐냐면 속도예요. 자, 이거는 벡터 값이에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고, 자, 속력은 자, 이거 스칼라 값이에요. 자, 앞으로 이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10m/s에 엄청 빨리 이렇게 달려요. 1초에 10m를 막 날아다녀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10m/s로 오른쪽으로 달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10m/s로 달려요 빠르기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뒤로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속력으로 얘기할 때는 굳이 뒤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의 빠르기 10m/s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속도로 표현하면 방향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경우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10m/s예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방향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는 것이라서 방향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혹은 뒤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자 10m/s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자 이거를 오른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정했다면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이제 플러스죠. 자, 왼쪽은 뭐예요? 예, 마이너스 10m/s예요. 자, 위아래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혹은 방향을 우리가 방위 표시를 놓고 대각선 오른쪽은 뭐예요? 위쪽이 북쪽이니까 북쪽, 이쪽이 누구야? 동쪽이죠. 북동쪽 방향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속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벡터 값이고 속력은 스칼라 값이에요. 자, 만약에 원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자,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라는 건 시간의 방향은 아니고 우리 보통 아날로그 시계에서 초침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계의 바늘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시계 방향으로 10m/s예요. 빠르기가 일정하네요. 자, 방향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리 같은 데서는 쓰지 않아요. 시계 방향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자, 뭐 그렇죠. 회전 방향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방향이 매 순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방향, 지금 이 방향, 자,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다 이게 아니라 방향이 일정한 게 아니라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변화. 자, 이런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힘 때문이죠.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데 방향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운동에서 빠르기가 일정하게 도는 원운동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등속도 운동일까요? 아니면 등속력 운동일까요? 등속력 운동이에요. 뭐가 바뀌고 있어요?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등속도가 될 수가 없어요. 등이라는 건 같다는 뜻이죠. 등속도는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 등속력 운동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직선상에서 빠르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는 등속력 운동이기도 하지만 무슨 운동이기도 해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자, 이거는 빠르기가 일정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등속력 운동하고 등속도 운동하고 구분을 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럭이 지금 간격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빠르기가 어때요? 일정하게 가고 있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트럭 위에 물체를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영화, 필름 혹은 만화처럼 이게 장면이에요. 한 장면, 또 한 장면, 또 한 장면.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트럭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였고요. 자, 누구도 일정해요? 예. 그 물체의 위치도 일정하죠. 물체가 트럭 위에서의 위치, 그게 일정해요. 물체도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좀 달라요. 밑에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면 트럭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물체가 어때요? 뒤쪽으로 움직이죠. 트럭이 아까보다 이 선을 그려놓은 거를 한번 잘 보세요. 기준선을. 트럭이
자, 위쪽에서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밑에 쪽에서는 조금 더 빨리 점점점 빨리 움직여 가지고 트럭이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더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물체에 그 바닥에 마찰이 없어 가지고 이 물체가 그 트럭이 가속하는 것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물체 입장에서는 그대로 등속 운동하는 게 위쪽하고 아래쪽에 변화가 없는데 아래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트럭의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는 똑같이 그 위치에 있어요. 됐죠?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닥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찰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아주 큰 마찰이 있어서 혹은 뭘로 묶어 놔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 트럭이 어떤 속도 변화를 갖든 상관없이 자, 물체는 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있죠. 운전자가 보기에 항상 뒤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밑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속도에 지금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자, 위에 마찰도 없어요. 근데 이 속도가 일정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도, 정확하게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물체도 마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원래 처음 가지고 있던 속도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밑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속을 하고 있어요. 트럭이 가속을 하고 있고 바닥에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 트럭은 앞으로 갔는데 그 트럭이 가속하는 그 힘을 저 위에 그 트럭의 짐칸에 있는 물체가 받지를 못해요. 저 물체가 힘을 받으려면 이 부분에 마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물체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물체에게 힘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물체는 원래 가던 상태를 그대로 갑니다. 자, 이게 관성이에요. 자, 관성의 정의를 보면 관성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알짜임이 0일 때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짜임이 뭔데? 자, 알짜임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더했을 때 그것을 알짜 힘이라고 얘기해요. 자, 외력의 총합.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했을 때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자, 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힘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혹은 뭐 찌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모두 다 더했는데 그 힘이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너무 당연하잖아요. 힘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어떤 상태? 자, 원래의 운동 상태. 그 원래의 운동 상태라는 건 정지해 있었다면 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있었다면 빠르기도 방향도 안 변할 거예요. 왜? 힘이 0이니까. 그죠? 힘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힘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어떤 물체에게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해가지고 합력이 0일 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일 때예요. 힘을 전혀 뭐 받고 있지 않을 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을 받더라도 그 힘의 총합이 0이라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자, 밑에
차는 가속을 하고 있어요. 가속을 한다는 얘기는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이걸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럭은 힘을 받아서 움직이지만 가속하지만 속도가 변하지만 마찰이 없어가지고 그 트럭에 힘을 전달받지 못하는 짐은 속도가 변하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간다. 자, 그것이 관성입니다. 자, 관성은 우리가 관성력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또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위쪽에 제가 오늘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요. 저기 다른데 수업을 어저께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가지고 목이 완전히 훅 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사실은 잘 안 나와서 억지로 내고 있어요. 자, 우리 접시가 있는데 접시 위쪽을 우리가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동영상 카메라로 찍고 있고 접시를 이동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접시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수평으로는 등속으로 잡아당겼다고 가정을 해요. 한번 이렇게 마찰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주 같은데, 자, 밑에 기름칠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곳, 그런 곳에서 자, 접시를 하나를 손으로 팅 쳤어요. 자, 그랬더니 접시가 이렇게 쑥 날아가는데, 자, 매 시간, 자, 등속으로 움직인다면 매 시간 찍은 사진이 간격이 일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접시 안에다가 또 이 접시도 굉장히 마찰이 없는 접시야. 자, 그 위에다가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다가 구슬을 하나를 올려놨어요. 자, 얘를 등속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찌어찌 처음에 접시를 잘 잡고 구슬도 손으로 잘 잡고 속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어딘가에서 왔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곳에서는 속도가 이제 10m/s로 또 10으로 합시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찰도 없고 안쪽도 마찰도 없는데 지금 얘는 이미 속도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어요. 그 상태를 그대로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저항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접시가. 자, 그 위에 들어있는 구슬은 어떨까요? 구슬도 그대로 속도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 구슬을 처음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접시는 필요치 않아요. 사람이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손으로 잘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속도를 냈다고 만들어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자, 접시 위에 마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구슬과 자, 밖에 있는 접시가 모두 다 10m/s라는 속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 후에도 마찰이 없다면 자,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 아까 우리 관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 상태 유지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자, 우리 사진을 찍었더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실험에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접시를 당기기 시작해요. 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럼 접시가 어떻게 될까요? 끌려오겠죠. 밑으로 좀 끌려올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잡아 당겨가지고. 그런데 끌려온 접시를 다시 또 이게 이제 방향이 처음에 이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이 방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또 수직으로 잡아 당겨요. 그럼 접시가 어떻게 돼요?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접시 안에 들어있는 구슬이에요. 접시 안에 있는 구슬은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접시하고 안에 들어있는 구슬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라고 왜 이렇게 어찌어찌라고 하냐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만들기 쉽진 않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m/s라는 속력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거를 자, 수직으로 잡아 당겨요. 접시만. 그럼 구슬은 힘을 받고 있지 않네요. 마찰이 없으니까. 바닥에 마찰이 있어야 끌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종이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요. 종이를 잡아 당기면 물체도 같이 끌려오죠. 이렇게 종이 끌려오고 물체도 같이 끌려와서 양탄자의 뭐 이렇게 그 알라딘처럼 이렇게 같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찰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잡아 당기면
끌려오지 않아요. 그냥 얘만 끌어당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시로 끌어당겼더니 자, 물체가 끌려오지 못했대요. 마찰이 없어가지고. 자, 그게 왼쪽에 이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구슬의 위치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슬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너무 슬프니까 자, 접시에 가장자리 테두리가 있었어. 그래서 테두리에 지금 이제 저 구슬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슬이 그 테두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접시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야 되겠죠.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접시의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접시의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접시를 고정 좌표계로 보는 거죠. 접시 자체를 그냥 그게 세상이야. 접시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접시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거고 누구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슬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자, 접시에 여기 선장이 있어. 뭐 그 접시가 비행선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선장이 여기서 그 운전석에서 고정해서 보면 자, 저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 빨간색의 선장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구슬, 회색 구슬이 자, 선장 눈에는 저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실제로는 누가 움직인 건데 자, 접시가 움직인 거죠. 접시가 움직였는데 접시의 입장에서 보면 구슬이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그래요. 상대 속도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구슬이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이게 뭐예요? 실제는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접시의 입장에서 이 구슬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뭔가 힘을 받았다고 우겨줘야 돼요.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 이 선장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슬이 바깥쪽으로 무슨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뭐 하여튼 바르게 그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반대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저 가상적인 힘을 뭐라고 하냐?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관성력의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자, 관성력은 외부 물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운동하고 있는 아이가 외부 물체가 그 외부라고 해서 무조건 밖에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자기가 같이 묻어가는 아이. 그러니까 접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구슬한테. 자, 외부 물체가 가속 운동할 때 여기서 가속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속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속도 변화를 하는 운동. 변화가 있는 운동. 이 속도 변화가 있는 운동이 뭘까요? 즉 가속 운동이 뭘까요? 힘을 받고 있는 운동이에요. 힘을 받을 때 자, 그 외부 물체에 같이 묻어가는 아이, 이 묻어간다라는 얘기를 이게 무슨 정상적인 과학 용어가 아니니까 참 표현하기 그러는데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외부 물체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물체. 자, 여기서 누구예요? 구슬이에요. 자, 이게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얘는 접시고 자, 이쪽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물체는 뭐예요? 이거는 구슬이에요. 구슬. 구슬이 접시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앞쪽에서 얘기하면 외부 물체는 트럭이고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물체는 자, 트럭에 놓여져 있는 박스 어떤 물체 뭐 이런 거죠. 물체가
물체가 받는, 자, 이것도 말이 이상해. 받는 가상의 힘, 이 가상의 힘. 사실 받는 힘이 이게 실제 힘은 아니에요.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라고 썼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뭐 내가 만들어낸다면, 내가 뉴턴이었다면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관성력은 외부 물체가 가속 운동할 때 그 물체와 묻어가는 물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힘이 이상한 거야.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받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힘은 아니에요. 이거 가상의 힘이에요. 가상. 실제 힘 아니다. 가상의 힘. 자, 왜 이 가상의 힘이라고 밑에 썼죠?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건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쪽 그림은 뭐냐면 외부 관찰자예요. 외부 관찰자가 보면 다 보이죠? 접시만 움직이고 있어요. 아, 물론 구슬이, 지금 이거는 이제 구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슬퍼 보여가지고 제가 구슬이 도망가지 말라고 그 접시 테두리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서 여기에 지금 걸쳐져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테두리가 없다면 구슬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짠짠, 자기 원래 가던 대로 가. 왜? 힘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왜? 접시에 마찰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구슬은 저렇게 가고 접시를 밑에서 잡아당겼더니 접시는 옆으로 돌아왔네. 자, 외부 관찰자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접시를 조종하고 있는 외계인이 있어요. 뭐 점점 유치해지고 있네. 자, 접시를 조종하고 있는 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는 그냥 반드시 가고 있고 구슬이 지가 괜히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 외계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구슬이 움직인 건 분명 저 구슬을 누군가 잡아당긴 게 있을 거야. 지가 움직이는 생각은 안 하고. 자, 그래서 그거를 외계인은 막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물체 내의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의 관찰자,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의 관찰자, 그죠? 자,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외계인이에요.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관찰자, 외계인의 눈에는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관성력은 언제 나타나요? 자, 위에 관성력, 이거는 지금은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건 아까 설명하려고 그냥 쓴 거고, 자, 이거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자, 요쪽에서 그 관성력을 우리가 표현하는 지금 요쪽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관찰자 있죠, 외계인이 보고 있는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관성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외부 관찰자가 보고 있는 곳을 관성계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관성력이라면 그러면 관성계에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관성계에서는 그 관성력이 없어요. 그냥 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 계속 운동해, 구슬처럼 운동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가고 있어요. 힘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관성계예요. 근데 비관성계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야.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관성력이 보이는 그 동네를 비관성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성계하고 비관성계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헷갈리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뭐
저하고 비슷하게 다 생각을 할 거니까 공부하다 보면 저게 반대로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관성계하고 비관성계가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다. 비관성계에서 볼 수 있는 게 자, 관성력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야, 넘어가야지. 여기네. 이거는 지구예요, 지구.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구고, 지구 밖에 돌고 있는 뭐 우주선이래요. 우주 정거장 같은 거, 뭐 그런 건가 보죠. 자, 우주 정거장이 돌고 있는 도는 원리는 뭐냐면 지구의 만유 인력을 받아서 그래요.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짠. 자, 얘는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가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좀 방향이 좀 바뀌었죠. 또 지구가 잡아당기잖아.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자, 이 중심으로 원운동을 시키는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구심력이라고 한다. 있죠. 구심력. 자, 구심력이 있어요. 구심력. 구심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좀 방향이 바뀌고,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또 바뀌고,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또 바뀌고 해서 계속 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있는 우주선 안에 뭐 혹은 우주정거장 안에 들어있는 우주인인가요? 우주인이 한번 봅시다. 이게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우주인도 똑같이 구심력을 받아요. 됐어요? 구심력을 똑같이 받아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휙 하고 우주선이 사라진다면 우주인도 똑같이 이렇게 돌 거예요. 그죠? 우주인이 가지는 뭐 질량이라든가 뭐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니까 그 자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물체라고 보면 우주선 안에서 고정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아이도 자, 사실은 지구로부터 구심력을 받고 있어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구 주위를 이렇게 지우개를 해버렸네. 지구 주변을 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휙 하고 여기를 돌게 됩니다. 우주선이 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자, 우주선에 의해서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고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돕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우주선이라고 하는 걸 접시라고 생각해 봐요. 됐죠? 접시 안에서는 누구는 없었어요.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은 없었죠. 예. 그런데 자, 여기에는 구슬에 작용하는 힘 구슬에서 그 접시 위에 구슬하고 다르게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요. 짠, 짠, 짠 이렇게 구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접시의 입장에서, 우주선의 입장에서 저 구슬을, 저 우주인을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돌고 있는데 너 왜 따라와?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따라오는 이유는 이 안에서 자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자,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인의 입장, 그 우주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슬이 원래대로 하자면 나가야 정상이에요. 왜? 지가 안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네? 자, 왜 그럴까요?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또 하나는 자, 이거는 순전히 누구 입장이냐면 비관성계 우주인의 입장이에요. 우주선에서 본다면 우주선이 안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구에서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선에서 보는 바깥으로 원래 나가려고 하려고 하는 힘, 그게 뭘까요? 자, 이거는
자, 이게 우주선이라고, 아이고, 자꾸 지우개 하고 반대로 써버리고 있네요. 자, 이쪽에다 그냥 그립시다. 어차피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이쪽에다 쓸게요. 자, 요게 F2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주인, 구슬이라고 합시다, 계속. 구슬. 구슬이 맡고 있는 만유인력이에요, 중력. 자, 이거 진짜 힘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힘이에요. 이거 진짜지. 자, 근데 붉은색은 뭐냐면, 원래 아까 누가 없었다면, 이렇게 만유인력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구슬이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있었잖아요. 관성력. 이건 관성력이에요. 관성력일걸? 관성력. 자, 관성력입니다. 누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보여요? 예, 우주선, 즉 접시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보여요. 저 관성력은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그래서 접시 안에서 본다면 이 물체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만유인력하고 누구하고 같아진 거야? 예, 접시가 움직여서 만들어진 관성력하고 같아서 그 상태, 가운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 관성력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원운동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원심력. 저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원심력은 진짜 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원심력은 뭐예요? 예, 가상적인 힘, 관성력이에요. 자,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는 원심력을 느끼나요? 예, 느껴요. 우리 원심력 느껴요. 그네인가요? 이게 빙글빙글 도는 것도 그네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이게 저 놀이터에 가면 사람 여기 이렇게 서 있고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월미도에 가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에 막 돌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느껴요. 그죠? 자, 왜 느껴요? 예, 우리는 타고 있는 요 상태에서는 뭐기 때문에? 비관성계, 관성을 느낄 수 있는 비관성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눈깔 있잖아. 그 안에 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외계인이 보면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런 힘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원심력은 진짜 힘이 아니다. 자, 관성력이야. 그럼 없는 거잖아. 아니, 느낄 수는 있어. 왜? 우리는 그 원판에 타고 있으니까. 원판 밖에 있는 애는 야, 너 원심력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 원심력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좀 헷갈릴 수 있어. 이 우주선은 원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접시는 원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접시는 자기 자신이 구심력을 받아서 그냥 원운동하고 있어요. 접시는 구심력만 있어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구슬도 지금은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경우니까 지구로부터 받는 구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에 그래서 접시를 지운다고 해서 구슬이 원운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구심력이 있으니까. 자, 구슬에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누구만 있어? 구심력만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 하잖아요. 야, 아까 원심력도 있다며 왜 이렇게 헷갈려? 예, 그거는 어디에서 봤을 때?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예요. 우주선 안에서 보세요. 그러면 구슬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주선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주선 안에서 보면 구슬은 우주선 정중앙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구슬이 우주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힘, 그건 뭐만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심력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주선 안에 들어있는 구슬은 지구로부터 받는 만유인력에 의한 구심력만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 힘을 받았는데 우주선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쩌면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 없다면, 구슬이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 없었다면 우주선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데 있어야 돼. 이런 데. 막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 근데 사실은 저게 튕겨나가려는 힘이 아니라 뭐야? 원래 이 상태에서 구슬은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우주선 테두리가 막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래서 마치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원래 쟤는 만약에 그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는다면 이 상태 요쯤에 왔을 때 속도대로 그냥 날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가운데 있다라고 우주선에서 보는 이유는 그런 힘하고 누구하고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뭐예요? 우주선 안에가 비관성기예요. 비관성기 안에서는 누구를 느낄 수 있다? 원심력을 느낄 수 있어요. 즉 관성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은 실제 힘이에요. 그 비관성계라고 해서 실제로 받는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야? 관성력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자,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이 포뮬러 경기에 나오는 그 F1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막 옆에 막 돌고 있는 모습도 있죠. 자, 여기 사람을 한번 봐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원래 자동차만 본다면 자동차는 원래 가던 방향이 이쪽이라서 계속 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뭐라고 불러요?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성. 자, 관성하고 관성력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원래 상태대로 계속 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바퀴를 꺾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로 못 가. 이 바퀴가 이쪽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가는 건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자, 차도 이렇게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바퀴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힘들을 다 좀 정리를 하면 자동차는 자, 이 안쪽으로 구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놔요. 자, 또 뭐 방향이 계속 틀어지는 상태라면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네, 자동차가 받고 있는 힘은 누구예요? 구심력이에요. 자동차는 원심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상황마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왜 다른지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자동차는 원심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동차는 우주선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뭘까? 사람은 자동차하고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에서 가해주는 힘을 바로 이게 다 전달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구슬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자동차 안에가 뭐 구슬처럼 그렇게 맨질맨질하는 그 마찰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 난리 나겠죠. 막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시트가 사람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코너를 돌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쏠려요? 코너의 바깥쪽, 회전하고 있는 방향의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죠. 우리는 그쪽으로 쏠려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쪽으로 쏠리죠. F1 경기에서 지금 보면 이쪽으로 쏠리겠네.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리겠죠. 자, 저 사람은 뭘 받아요? 관성력을 느낍니다. 관성력을 느껴요. 어디에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보면 분명히 차하고는 다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람은 분명히 관성력, 그 원심력을 느끼는데, 사람은 원심력을 느끼는데 자동차는 여기서 원심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끔 뭐 영화나 아니면 어떤 데 보면 자동차가 뭐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떼굴떼굴떼굴떼굴 막 이렇게 굴러가. 여기 포뮬러 경기에서 막 이쪽으로 튕겨나가. 그럼 자동차도 원심력을 받는 거네? 자,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장난감 자동차에서는
원심력이 없어요. 그러면 원심력은 뭐냐? 원심력은 이 차가 그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진 그런 차가 아니라는 거죠. 바퀴가 차 몸체하고 완전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차? 기차도 사실은 그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누가 있어? 서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코일 스프링, 뭐 판 스프링, 뭐 이렇게 그 링크 뭐 연결돼 있어가지고 바퀴가 몸하고 몸체, 자동차 몸체하고 바퀴하고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 상황 말고 자동차는 뭐 요철 같은 거 지날 때 속도 방지턱 같은 거 지날 때 움직이잖아요. 바퀴 움직이고 차 몸체가 움직이는데 그 몸체 움직이는 거 바퀴 움직이는 거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퀴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퀴 입장에서 몸체는 같이 끌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면 차체가 약간 기울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그 간단하게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차는 원심력이 없어요. 이거는 자꾸 여러분 내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우길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차는 원심력이 없어. 지금 우리 여기까지 배운 이야기로는 원심력은 가상적인 힘인데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가속 운동하는 아이, 즉 힘을 받아서 움직임이 변하는 속도가 변하는 아이에 묻어가는 아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한테 원심력은 나타나요. 어디에서 봤을 때? 그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 됐어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원심력은 가상적인 힘이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도 물리에서 얘기할 때하고 일상생활에서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원심력도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얘기할 때하고 물리에서 얘기할 때가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상황마다 다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물체에 이게 쇠봉이야. 강철봉. 우리 강철로 만들어진 봉이 뭐예요? 막대기. 자, 그걸로 잡아당겨요. 여기를 잡고 딱 당겨요. 내가 이거를 당기는 순간의 시간이 0초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끌려오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거의 0초일 거예요. 그죠? 그냥 당기면 뭐 충분한 힘이었다면 바로 끌려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 이게 지금 이제 일부러 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쪽은 줄이에요. 줄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좀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 그러면 줄을 이렇게 일자로 지금 살짝 잡고 있어가지고 줄이 이렇게 좀 팽팽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물체를 당길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비슷해졌죠? 이렇게 자꾸 지워지네요. 자, 이렇게 물체에게 똑같은 물체에게 줄을 가지고 연결했어요. 이게 줄이에요. 줄은 좀 탄성이 있겠죠. 자, 이걸 잡아당겨. 자, 0초에 잡아당겨. 그러면 물체가 언제 끌려올까? 자, 이건 0.0001초의 후에 끌려와요.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뭐냐면 자, 줄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잖아. 그렇다면 잡아당긴 힘이 바로 전달될까? 아니에요. 줄이 좀 팽팽해지고 나서 끌려올 거예요. 자, 이쪽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위하고 차이 나니까 비교하기 어려워가지고 밑으로 내렸는데 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잡아당기면 땡겨진다, 팽팽해진다. 그 다음에 완전히 팽팽해져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뒤에가 이제 끌려온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시간이 생겨요. 시간차.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물체를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줄을 여기도 끌려 잡아당겼어.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끌려? 얘가 먼저 끌려오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팽팽해진다면 얘가 끌려오겠지. 또 얘가 팽팽해지면 얘가 끌려오겠지. 그러면서 끌려가겠지. 자, 여기서 당긴 시간은 0초였는데 자, 여기에서 뭐한 요 아이가 0. 시계 합시다. 0.1초. 얘는 0.2초 후에, 얘는 0.3초 후에. 뭐 이렇게 시간적인 그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지금 힘을 줘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봐도 그래요. 0.1초 후에 얘는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0.1초 동안 어떤 상태가 돼? 아직 힘을 받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상태, 힘이 전달되지 않아서 알짜힘이 0이래.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관성. 그 상태를 원래대로 유지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동차에서 가속 운동하는 자동차에서 왜 넘어지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 술을 먹고 아니면 놀다가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막 가고 있어 뒤로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뒤로 넘어지려고 하죠.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라는 걸 지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건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이 뭐예요? 속도의 변화. 근데 여기서 속도의 변화라는 것도 이쪽으로 속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더하기,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통 일상에서는 얘기하지만, 물리에서는 가속을 한다는 게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진다면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일까요? 아니면 감속하는 경우일까요? 자, 그건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가 저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가속은 자, 힘을 저쪽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저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의 가속도가 저쪽이다. 차는 저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이쪽이었다고 하면, 자, 운동 방향. 그러면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면, 자, 물체의 속도는 증가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운동 방향이 그것이 아니라, 자, 반대일 수도 있죠. 자, 뒤로 가고 있는 운동일 수도 있어요. 운동 방향이 이쪽이래. 자, 그런데 지금 가속도의 방향은, 즉 힘의 방향은 이쪽이래.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자,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라는 거예요.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 자, 우리 여기에서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즉 가속도가 이쪽인 경우에요. A는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 운동하고 있네. 자, 외부 물체가 힘을 받고 있네. 딱 걸렸어. 지금 뭐야? 관성 얘기죠. 관성. 자, 그럼 이 사람 왜 넘어져? 자, 이 버스 안에서 봤을 때 사람은 힘을 이쪽으로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 힘이 뭐예요? 관성력이에요. 자, 관성력을 뒤쪽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의 가속도는, 혹은 이 차의 가속도는 관성력의 방향이 반대예요. 서로 얘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관성력은 자, 외부 힘과 방향이 반대예요. 자, 외부 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그 물체, 버스 뭐 이런 거, 뭐 사람이 받는 이렇게 씁시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받는 관성력은 자동차에 받는 힘과 반대. 자, 이걸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자, 관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 차에서 봤을 때 자기 혼자 쇼하고 있죠. 자, 왜 자기 혼자 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동차 안에서 의자를 보면 돼요. 의자. 자동차 의자는 누구하고 고정돼 있어요? 차하고 고정돼 있죠. 차하고 같이 움직여요. 항상. 자동차 의자는 관성력을 받지 않아요. 관성은 있어. 원래 상태대로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은 있지만 관성력을 받지 않아요. 차하고 같이 한 몸이에요. 얘는 그냥 묻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아이예요. 차 안에 있는 봉, 뭐 우리 그 손잡이 있죠? 철봉 고정되어 있는 거. 자, 얘도 관성력이 없어요.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줄, 손잡이 줄. 이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죠. 아까 위에 물체를 잡아당길 때 어떻게 됐어? 쇠봉으로 되어 있는 건 바로 끌려오지만 줄로 되어 있는 건 한 박자 늦어서 시간차가 생긴다. 그 시간차 동안 힘을 받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성력을 받아요. 묻어가는 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사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관성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쇠봉이나 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얘가 힘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자, 이렇게 힘을 받은 거죠. 이게 관성력이에요. 사람이 받는 관성력. 자, 그러면 버스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요? 버스, 뭐 자동차는 그 관성력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가속도가 이 뒤쪽입니다. 그럼 두 경우가 있겠지? 자, 운동 방향이 이쪽일 때라고 한다면 지금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두 아이의 방향이 서로 반대네.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이쪽이 앞쪽이라면 자, 계속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가 감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쪽으로 막 쏠리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만약 운동 방향이 이쪽일 수도 있잖아. 후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운동 방향이 뒤쪽이라면 이거 좀 빨간색 없어야 되겠다. 야, 운동 방향이 뒤쪽이라면 그러면 지금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라면 자, 지금 관성력이 이렇게 돼서 앞쪽으로 향해서 자, 지금 사람이 저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에요. 이 두 경우라면 자, 이런 경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야. 차의 가속도 방향, 즉 차의 힘의 방향은 관성력의 방향하고 반대쪽이에요. 근데 차가 힘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힘을 받은 방향하고 차의 원래 운동 방향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냐 앞으로 가면서 지금 이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쓸까요?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뒤로 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자, 얘는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이쪽은 뒤로 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사람은 왜 넘어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몸을 한번 살펴봐요. 사람의 몸을 살펴보면 바닥은
그래도 비교적 버스하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와 같이 움직입니다. 차가 출발하면 같이 가고 차가 멈추면 같이 멈춰요. 그런데 사람 무릎, 뭐 이 복숭아뼈라고 하나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무릎, 뭐 그 다음에 여기 골반, 그 다음에 척추뼈들, 그 다음에 여기 그 목에 있는데 목뼈, 뭐 요추, 뭐 목뼈,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다 관절이 그 단단하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을 주면 머리까지 힘이 전달되는데 얘 근육 단단하게 하면서 전달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최소 0.000000001초는 차이 날 거야. 그죠? 그러면 밑부분은 버스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단단히 움직이는데 사람 머리는 어때? 이건 버스가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버스의 그 힘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힘이 전달 안 되니까 발은 멈췄는데 브레이크 잡아서 멈췄는데 머리는 어때?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 됐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머리까지 힘이 바로 전달되도록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쇠봉 같은 거를 잡고 있으면 돼요. 쇠봉 같은 거. 자동차에 있는 쇠봉 같은 거를 단단히 고정해서 사람 단단하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차하고 같이 움직이죠. 근데 뭔가 급정거를 하면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뱃속에서 뭐 위나 뭐 이런 게 막 튀어나오는 느낌 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뭐 튀어나오려고 하는. 왜냐면 장기들은 단단히 연결이 안 돼 있죠, 또 몸 안에서.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은 상태로 자기 만약에 그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어때? 밥을 엄청 많이 먹은 다음에 위를 가득 채우죠. 뭐 밥을 먹는 것보다 물로 채우는 게 더 무거울라나? 하여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 그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빵 멈춰. 그러면 어때? 자기 몸이 멈추려고 하더라도 누구는 안에 있는 장기들은 계속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배 앞으로 뭔가 튀어나오겠죠. 그게 위일걸? 간일걸? 뭐 이러죠. 자, 어쨌든 자, 저런 관성력 관련해서 문제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저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자,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런 거죠. 난 사실은 사실 그 나중에 이거 혼날지도 몰라. 항상 음지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거 저기 아까 그림들 중에 그린 것도 있지만 그냥 귀찮아가지고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그냥 이미지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거 동영상 요번에 시험 준비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준비 끝나면 바로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잡혀가기 싫어. 자, 어쨌든 그냥 이제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게 그려져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번처럼 그 과학을 하지 않은 일로 하는 누나들이 이상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 이 누나라고 하면 또 그 성차별 뭐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이. 자, 어쨌든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는 그런 얘기 같죠?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등속. 속력이 같아. 위아래로. 그러면 등속이라는 건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가속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먼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쓰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가속도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 시간이 변하는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지예요. 자, 여기서 속력도 아니고 속도예요. 자, 속도가 변하는 거를 자,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하려고 하는 곳에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줘요. 자, 그런데 이게 속도면 이게 또 방향이 있잖아. 이게 빼줄 때 또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벡터 우리 평행사변형법 막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정의는 이렇게 써요.
보통 처음 시간은 0초인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뭐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뭐 이게 원칙대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 t초 동안 자, 속도가 얼마큼 변했느냐 이게 델타라고 우리 지금 초등 친구들이 듣고 있어가지고 델타라고 읽는데 삼각형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아 변화구나 그 변화라는 뜻이구나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다는 뜻이구나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게 속도의 변화에 시간당 얼마나 속도가 변했느냐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우리 저희 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테니까.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 멈춰 있는 거예요. 속도가 제로인 거예요. 가속을 해서 10초 후에 20m/s가 되었대요. 됐죠? 자,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고 나오면 가속도는 정지 상태에서 20초가 20m/s가 될 때까지 몇 초 걸렸을까요? 예, 10초 걸렸죠. 10초. 10초. 자,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20이죠. 미터/s. 자,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미터/s. 됐죠? 미터/s. 자, 이것도 세크예요. 단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됐어요? 약분하면 2죠. 2. 2 미터 퍼 세크 제곱. 밑에가 세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제곱이 돼버렸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저렇게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저 가속도가 힘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자, 힘은 우리가 이제 다른 힘들을 다 더했을 때 알자 힘이라고 하는데 외력을 다 더했을 때 그 알자 힘은 MA로 표현 가능해요. 됐죠? MA로 표현 가능해요. 자, 그때 이 I는 질량이고 이 I는 가속도예요. 자, 위에서 이렇게 구한 가속도를 밑에다가 뭐 대입해서 힘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가속도는 그런 얘기고 첫 번째 거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외부의 물체가 즉 엘리베이터가 힘을 받고 있지 않아요. 가속 운동하지 않고 등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관성력을 이 사람 우주인 아니 외계인 아니지 구슬 아까로 보면 구슬이죠. 엘리베이터가 우주선이고 이 사람은 관성력을 받지 않아요. 관성력 꽝 이건 아니야. 자, 언제 관성력을 받냐면 이 우주선이 이 접시가 이 엘리베이터가 뭘 받을 때 힘을 받을 때에 힘을 자 힘을 받으면 그 힘이 다 더했을 때 0이 아니라면 그때 힘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그 외력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0이 아니라면 어차피 질량 우주선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접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누구? 가속도가 있는 경우에요. 자, 힘이 있다라는 얘기는 가속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힘은 벡터 값이고 질량은 스칼라고 가속도는 벡터예요. 이게 벡터예요. 방향이 있어요. 벡터는 이렇게 원래 위에다 화살표를 표시해 주는데 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하고 같은 거예요. 됐죠? 자, 힘이 벡터인데 그게 그 크기는 질량하고 가속도로 곱한 값하고 같고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있다면 사람, 구슬 받는 관성력 어느 쪽이야? 그 힘의 반대쪽이라고 그랬죠. 자, 관성력은 그래서 아래쪽으로 받아요. 이 사람은. 자, 아래쪽으로 원래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몸무게인데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자기 몸무게보다 어때? 자기 몸무게보다 관성력이 더 그 저울을 밑으로 누르니까 더 증가하겠죠. 이게 몸무게 증가예요.
몸무게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몸무게가 증가할 이때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요, 내려갈 때요? 예,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힘의 위쪽이야. 힘은 지금 위쪽이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다면 힘의 방향하고 엘리베이터의 방향이 같아요. 자, F의 방향하고 힘을 받고 있는 방향하고 엘리베이터가 자, 이동 방향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하죠. 올라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해서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지. 힘은 위쪽인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어. 이동 방향이 아래인 경우.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하고 지금 반대네.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자, 우리 좀 빠르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들이 있어요. 뭐 63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롯데타워라든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움직여야죠. 근데 이제 계속 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사람이 느끼는 이제 관성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의 변화를 잘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를 해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때는 어때요? 올라가면서 자, 위쪽으로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무거워지는 느낌, 아래로 깔아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됐죠? 자, 또 언제도 깔아앉는 느낌을 받아요? 예, 내려가고 있다가 멈출 때. 막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려고 할 때. 그때 몸무게가 어때요?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백화점 엘리베이터들이 주로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왜 그럴까? 백화점은 사람을 엄청 빨리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이동을 시켜야 돼. 어쩌면 올라가는 게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겠다. 뭐 내려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안에 빨리빨리 사람들을 막 돌려줘야 되니까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이 굉장히 빨랐다고 느껴요. 예전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약간 이렇게 멀미가 드는 느낌을 받고 그랬었는데 가속도가 커서 그래요. 일부러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서서히 가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서서히 감속시키고 뭐 이런 기술들을 써서 사람이 이제 좀 덜 불편하도록 느끼게 이제 만들겠죠. 자, 세 번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똑같은 반복이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자, 가속도가 아래쪽이에요. 그 가속도가 아래쪽이라는 얘기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엘리베이터가. 누가? 접시가. 누가? 예, 우주선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받는 관성력은 그 외부 물체, 우주선의 방향이 반대니까 위쪽으로 관성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관성력이 위쪽이니까 몸무게는 어떻게 돼? 예, 몸무게는 감소하겠죠. 예. 여기에서 무게라는 거는 무게는 자, 어떻게 돼? 중력에서 원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있죠. 중력. 야,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중력에서 누굴 빼주는 거야? 지금은 빼주는 거예요. 더한다고는 하지만 방향이 반대니까 관성력을 빼주는 거죠. 만약에 중력하고 같은 크기의 관성력을 위쪽으로 받게 되면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중력,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무중력 상태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 아래로 가속하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무중력 상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같은 거 있죠. 비행기 여객기 같은 거에다가 사람들 태워놓고 얘를 급강하를 합니다. 가속도
G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지, 아래쪽으로. 그런데 반성력을 위로 받아가지고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때 잠깐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괴롭겠지?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